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탄생한 청주시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까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상진 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국가기록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국가기록원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예. 국가기록원은 1969년에 그 구 총무처 산하 정보기록보존소로 설립이 됐습니다. 예. 이제 내후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2004년에 국가기록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고요. 예. 기록원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록을 총체적으로 관리, 보존, 활용하는 그런 기관이다. 국가의 중앙 그 아카이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물은 총 1억 3천만 건인데요. 예. 공공기관의 기록물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기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또 국가기록원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국가기록을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러신가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기록유산센터 유치의 어떤 의미를 보기 앞서서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어떤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영어로는 이제 메모리 오브 더 월드 프로그램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 인류가 기억해야 될 기록이죠. 예. 그것이 이제 유일하냐, 또 진짜냐, 또는 세계적으로 희소하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이제 제도인데 1992년부터 시행이 됐고 올해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세계기록유산 제도가 뭐 잘 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데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기록유산센터를 한국에 유치해서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 등 16건의 기록이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3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1등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위에 해당하는 그 많은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금년에 그 추가된 것은 조선 왕실의 어보 어체, 그다음에 조선 통신사,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3건이 더 추가가 돼서 총 1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제 예. 가장 많은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럼 어디인가요? 독일입니다. 독일. 예. 네, 독일, 영국, 폴란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4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유치에 성공한 세계 국제기록유산센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먼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유네스코가 사실은 이제 인력이나 또는 재정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제도를 좀 후속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 기록유산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기록유산 제도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에게 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역시 이런 기록유산 제도의 이제 홍보. 또 마지막으로 이 기록유산 제도에 의해서 지금 한 400건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요. 등재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사후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 이번 센터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듣자마자 딱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유치하기까지 그 국제사회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땠나요? 어떤 뭐 올림픽 유치하듯이 그렇게 복수 후보가 나와서 유치된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치할 만한 자격이나 자질, 역량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설립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실사단이 한국에 파견돼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 결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10월에 유네스코 지평이사회를 통과했고
11월 6일 유네스코 총회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네. 또 우리 아시다시피 이 세계 기록유산 제도는 이제 최근에 뭐 위안부 기록 등재 문제 이런 예. 것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혹시 한국으로 오는 이런 그 센터가 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국제사회에서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좀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번 그 국제기록유산센터 유치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것인데요. 예. 작년에 세계기록 총회, ICA 총회라고 부르는데요. 세계기록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 서울에서 있었고 전 세계 114개국에 약 2,000명에 이르는 그 프로페셔널, 이 전문 아키비스트들이 참여를 한 큰 대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했고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좀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전자기록 관리에 관한 하는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전체 정부의 전자기록을 지금 이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런 전자기록 관리 부분과 또 보존 복원의 역량이 좀 탁월해서 개도국의 연수를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하면 약 한 230명 정도 22개국 아키비스트들을 연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아까 이제 보존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보존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기록물들이 기록이 되고 기록만 돼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예. 기록물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정말 세계유산으로 계속해서 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존 복원에 관한 능력이 탁월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한지를 복원 예. 재료로 쓰고 있는데 예, 예. 한지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단이 500년 가고 한지는 1000년 간다는 그런 표현이 예. 있는데요. 그만큼 그 복원 재료로서 우수한 이것도 세계적으로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예. 재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도국에 보건 그 보존의 기술을 전파할 때 한지의 어떤 장점도 전파하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독의 그 복원 반응은 연수를 할 어떤가요? 때 예. 한지를 사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짚어본 대로 앞으로 이제 청주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청주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그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240개가 있는데 그렇죠. 왜 청주인가 하는 예, 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청지는 뭐 아시다시피 그 직지 예, 그렇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돼 있죠. 예. 예. 그 직지가 탄생한 곳입니다. 청주 흥덕사라는 곳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주가 직지를 테마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지 유네스코 어워드라는 그런 상도 만들어서 수상을 하고 있고 예.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또 직지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 행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자체로서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기록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다. 예. 그래서 직지가 알려져 있는 이 청주가 바로 우리 세계기록유산센터를 위치하는데 적합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청주 입장에서도 직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록유산센터 이런 걸 이제 들여오면서 굉장히 또 큰 어떤 도움이 있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주도 예.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네. 협력들을 같이 했습니까? 그 국가기록원과 이제 청주시가 MOU를 맺어서 역할을 예. 분담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기록원은 전체적인 운영 또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청주시는 이제 시설, 네. 또 부지 이런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청주시도 이번에 유치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현지에 직접 가서 유치 활동을 벌였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우리 국가기록원과 청주시는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네. 여러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대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센터가 언제쯤 운영이 될까요? 예, 이제 총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정부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또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정부와의 그 협정이 내년 2월에 체결될 예정이고 예.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좀 인프라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또 스태프들 그 채용 문제, 또 어떤 시설 아까 말씀드린 시설 이제 완비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은 내후년 2019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각 나라별 어떤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기록유산센터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설립이 되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직접적으로 네. 있다 이거보다는 네네. 뭐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그 회의를 IAC 이제 그 국제 자문기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를 하면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IAC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런 세계 기록유산센터 유치를 통해서 정책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예. 충분히 그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우호 국가, 우호 세력이 이제 많이 넓어지는 것이죠. 또 그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때 아무래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밖에도 어떤 센터 유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이제 기록유산 등재 후에 관리하는 문제 또 활용, 홍보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기록유산의 그 어떤 허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그 IAC 세계 기록유산 등재하는 그 회의에 이제 12분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불행히도 우리 한국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전에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안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결국 인적인 역량들이 커져서 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커지게 되면 우리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유산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그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기록유산센터의 어떤 역할 중에 어떤 통합적인 플랫폼 예. 역할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요한 기능 4가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책 연구, 그다음에 체계적인 홍보, 그다음에 예. 개도국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또 유네스코와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네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개발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통합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이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쭉 이어 나가실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국제기록유산센터 유치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뭐 저희들이 하는 활동 중에 이제 일부고요. 저희들이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자기록 관리라든지 보건 분야 이런 데서 아주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요새 행정한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기록한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야도 개도국이라든지 우리 쪽을 배우려고 하는 쪽에 많은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좀 더 영향을 기울여서 좀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본연에 지금 우리 ICDH 즉 예. 세계기록유산센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뭐 지금 열심히 이제 기록 분야에서도 또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공정한 기록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기록 관리가 보다 더 혁신될 수 있도록 기록 관리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기록관리 노하우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록문화 선진국으로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상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